이제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주인공 칼 역시 비록 소외당하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전핀과 네이블 부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적게나마 있었는데요. 영상 번역가라고 하면은 주로 혼자 작업하는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세요. 근데 삶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번역이라는 일 역시 혼자 작업하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사람의 영향과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 자막이 있으려면 번역가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번역가가 자막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올라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번역이 입혀 나오기까지 번역가의 손이 거치기 전후로 여러 사람의 손을 이렇게 닿는데 번역 일을 하면서 같은 번역가 혹은 번역가 외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좋은 말이다. 석훈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베티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입사 초기에 저는 경력 없이 바로 회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거죠. 입사 초기가 즉 저의 번역가로서의 초기 생활이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번역 있으면 뭐 의역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말을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진짜 산둥벌 거숭이처럼 마구잡이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초반에 하면 이제 그때는 같이 동기가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이제 서로 번역하고 감수해주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날뛰는 번역을 생으로 보시면서 고삐를 잡아주며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때도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만 이제 신입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대리님 이런 식이었으면은 의지할 데도 없고 이랬을 텐데 이제 그때 딱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처음 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같은 신입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서 이 힘든 거를 지금 같이 나랑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혼자 일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 혼자 일하다가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옆에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바로 옆에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 먹는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햇빛을 맞으면서 잠깐 걷는 그 1분, 3분 그 시간도 너무 좋고 그냥 잠깐 이제 물 마시거나 차 마실 때 그때 잠깐 얘기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그때 같이 일했던 동기분들이 그냥 같이 그 시간에 같이 존재했던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생활하면서는 CJ님이 옆에 있어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눈이 동그리셨네요. 정말 어리둥절한 말이 아니고 CJ님이 저보다 먼저 번역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어떻게 봐도 이리보다 저리보다 저보다 선배인데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당장의 선배 이런 것들 떠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연결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세 걸음 걸어가면은 언제든 세 걸음. 네, 언제든 지식인처럼 나의 곁에 있어주는 업계 선배가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선배님 양옆에 귀인이. 네, 제 양옆에 왼쪽에는 CJ님, 오른쪽에는 패티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주 든든했습니다. 좋다. 그랬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고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되게 전후에 맞아, 전후에 정말 피를 흘리면서 같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모를 때 물어보고 내가 애매할 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프리랜서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도 많이 보셨겠지만 완전 19금 컨텐츠를 할 때 내가 욕설이나 어떤 외설적인 거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수위까지 조절을 해야 되고 그거는 내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괜찮아 보이나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수위 조절할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약하게 그런 거를 노하우랑 다른 사람들의 경험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게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정말 축복이죠. 혼자 살 수 없네요. 그렇죠.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집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놓고 책상에 놓고 그냥 자만만 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되게 어떤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드라마나 영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컬처럴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 그걸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구글에 쳐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만 나도 내 일을 잘할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는 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한자 배울 때도 사람 인자 배울 때 책에서 이렇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둘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기대고 그게 사람 인자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경험이 거의 다 맞아요. 여기서 회사 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디 아카데미를 나온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하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위안이 됐던 거는 저는 근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인 기억이 많았어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워킹홀리데이에서 한국에 없었거든요. 제가 약간 하나 결심했던 게 해외 회사만랑만 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엄청 그쪽으로 돌렸죠 주로.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나마 좀 그러니까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일에서는 저는 보통 저의 그 친구 동료는 그냥 이미 올라와 있는 자막들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게 저의 친구자 약간 동료 같은 느낌이었고 일 외적으로는 그냥 엄청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대단하게 옆에서 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게 위안을 얻을 것 같지만 그냥 인사만 주고받아도 아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약간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저는 약간 그 상상의 친구를 만들면서 N인가요? 그래서 그냥 그 오히려 약간 그 당시에 한창 시작했을 때는 없었어요. 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감수 자체도 직접적으로 저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었어서 주로 저는 이미 제대로 작업 거쳐서 올라오는 완료된 프로젝트들에서 많이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동료, 선배. 그래서 저렇게라도 배우셨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감수자가 되게 애매한 자리 같아요. 저도 감수자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제가 번역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완전 생 번역을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감수자라는 자리가 이름은 안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감수자가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뭐 완전 50점이었던 자막이 70점, 80점으로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80점, 90점이었던 자막을 정말 열심히 다듬어서 95, 98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감수가 안 좋으면은 90이었던 자막도 50으로 내려가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전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아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번역가랑 감수자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는 거를 사실 회사 입장에서 원치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원하는 회사도 있죠. 왜냐면 뭐 프리랜서 풀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더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번역가랑 감수랑 붙여두면은 100% 싸운다. 그러면 PM이 감당을 해야 되고 PM들이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그런 디스퓨트까지 해결해 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감수자가 번역가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번역가가 이제 감수자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어쨌든 그래야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풀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단절해두면은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개인 작가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PM으로서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거를 붙여두면은 100% 싸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갈라둘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있었나요? 응? 그런 전례가 뭐 많았나요? 왜 그렇게 100%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세요? 왜냐하면 자기 번역을 터치하는 거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작가님들이 계시고 그런 작가님들 중에서 이제 정말 잘하시는 작가님들은 감수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릴 수 있는데 건드리는 걸 싫어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퀄리티가 objectively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을 관리하기에는 그분들 이제 감수사를 붙여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감수사분들도 시간이 나가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결국 RT로 받으니까 런타임으로 돈을 받으니까 감수자분한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PM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로드에 추가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로스란 말이죠. 그런 싸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진짜. 되게 감수 내용 갖다 주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적으로는 번역가가 번역해서 제출하고 감수자가 감수하고 이제 둘이 피드백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껴서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아 이것이 최고의 자막 상태다라고 이제 오케이 컨펌이 되면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사또님이 저를 인간 맹글어 주셨다고 근데 이제 베티님도 저를 인간 맹글어 주신 분들 중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진짜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번역 뭐 교육 수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던져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정말 발번역을 제출해서 내면은 사또님이 정말 갈아서 고쳐주셨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내가 어떤 입장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게 다른 게 제가 번역가의 위치에 있을 때는 진짜 잘하는 분이 감수자를 붙을 때 그래서 감수를 되게 잘해주실 때 그럴 때 일단 저한테 귀감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뭘 고치셨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는 거고 또 내가 감수자 입장일 때는 진짜 번역을 날림으로 해서 주는 분들보다 번역을 잘해서 주시면 내가 아무래도 터치할 부분이 적으니까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번역가 감수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PM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베티님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니고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다른 PM님 밑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베티님이었고 한 분은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짜 딱 자막하고 번역에만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다른 것들은 좀 장가지를 미리 쳐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좀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분은 좀 약간 그냥 던져놓고 가는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아까 소재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다 보면은 그 아예 그 원래 이제 해외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형식의 영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더빙 같은 거를 거쳐서 가는 영상이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뭐 국내 뭐 투니버스라든지 뭐 그런 데서 방영을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오프닝에 이제 자막이 달리잖아요, 밑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딱 영상이 들어왔는데 그게 오프닝에 엔딩에 다 자막이 노래 가사 자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자막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막에는 다 칸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칸을 이제 삭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기다려보래요. 기다려보더니 함흥차사예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낼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이게 에피니까 몇 부작이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빨리 알려주셔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랬더니 그걸 다 또 붙이래요. 넣으래요. 그래서 아 진짜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넣으래요. 다 넣었거든요. 한참 넣고 있는데 빼래요. 아, 장난해. 그래서 네? 메신저에서 그냥 네? 하고 물음표 딱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너무 짜증나고 진짜 아니 내가 이거를 할 시간에 딴 거를 더 했지. 그리고 이걸 또 계속 복붙 하니까 얼마나 이 왼손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근데 그 약간 그런 식이고 또 이제 일본어 애니메이션은 외래어 표기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감수 전용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자막에서는 그냥 음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 이제 원래는 스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트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다 바꾸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원래대로 가래요. 근데 그게 이미 에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진행하고 막 넘기고 이랬는데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출한 건 어떡해요? 이랬더니 다시 하래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전체 바꾸기 했다가 이제 바람이 프랑스어 오는 약간 그런 상태가 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때 그분 때문에 계속 이걸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저걸 저리 바꿨다 저거다 해가지고 이 일을 몇 배를 이 일을 몇 배를 만드니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막상 자막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거보다. 왜냐면 고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들어온 그 자막에도 분명히 오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바꾸면서 이런 걸 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좀 일본 애니메이션은 팬층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좀 중요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통째로 잘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통째로 잘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이 막 쏟아졌죠. 너네는 이거를 갖고 오면은 잘 들고 왔어야지.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바람이 프랑스어 오는 일 보면서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던 전적이 있기 저분은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고 아까 이제 싸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싸운 적 있어요. 우리 한 명만 싸웠겠어요. 저도 감수자랑 싸우고 저도 번역가랑 싸우고 왜냐면 저도 한국 자막 퀄리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제 기준이 그게 높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에도 이제 못 맞춰주시면 저도 그냥 어떻게 이거 저 고쳐서 나옵니다 그냥 싸워요 저는. 그러고 싸우고 나서 도저히 갱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일 안 해요. 그게 답이에요. 도저히 갱생이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치?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대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맞아. 좀 좋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거는 사실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번역이라는 주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좋게 풀어나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들이 좀 이게 혼자 작업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갇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이거 같이 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서브젝티브한 건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작가님들의 의견이 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다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데 이제 오브젝티브한 거를 틀리면은 이제 그때는 저랑 싸우죠. 그때는 저랑 한판 뜻이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PM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벤더사든 프리랜서 분이든 우리 내부 작업자 분이든 최대한 그냥 퀄리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했어. 베티 작가님하고 하면은 베티님은 딱 이제 번역가를 이렇게 요람에 이렇게 이렇게 포대 이렇게 돌돌 싸서 되게 이렇게 안정했던 편이시고 이제 불러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요람에 그 창살 같은 거 이렇게 침대 이렇게 해주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번역가를 알라하게 이렇게 눕혀놓고 자 이제 번역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다른 PM님은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긴 정글이고 자 이제 너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니까 살아남아봐. 딱 그 시기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제가 혼자 손을 다 넣었어요. 제가 혼자 손을 넣고 리플레이스는 나간 거는 제가 손을 해서 다시 재납하고 그걸 작가님한테 절대로 다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작가님은 지금도 할 일이 많으시거든. 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스케줄에 이거 일단 감수를 해야 되고 이것도 감수해야 되고 감수가 이렇게 밀려있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 퀄리티에 문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4시간을 투자해서 그 리플레이스는 특히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넣는 것도 어차피 타임코드만 보면 타임코드도 보고 코드만 붙여서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럼 제가 했죠. 저 같으면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PM과 준비를 안 해주는 PM이 또 따로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작가님이 첫 PM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베티님이 손에 부상통을 안 붙여줘가지고 맞아. 이렇게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맞아. 그 뒤로
다른 PM들과 작업하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베티님이 워낙 일을 잘해주시니까 네, 약간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맞아. 시작을 한 게 약간 화근이었을까. 아, 맞아. 그리고 그게 제가 전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거기에 이름이 보통 일본은 세 글자씩이잖아요. 뭐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한자 아유미 이런 한자와 식으로. 세 글자. 네, 약간 이제 읽었을 때 세 글자 이렇게 치바사 나오고 이런 치바사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타가 다가 되거든요. 그 맞아. 어두에 맞아, 쓰일 맞아. 때는. 그래서 태오 이런 식으로.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앞쪽 그 글자만 틀리고 뒷 글자가 같은 캐릭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땡땡이랑 타 땡땡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시즌 몇에는 이 두 명의 이름이 굉장히 흡사한 캐릭터가 나온다. 그래서 얘만 앞 글자가 타인 거고 얘는 다다. 그래서 절대 둘이 섞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심지어 모두 바꾸기 한 게 아니고 손으로 다 하셨죠. 모두 바꾸기 일단 한 번 하고 이제 그 모두 바꾼 거를 그 영상 부분을 다시 보면서 얘가 다 땡땡이냐 타 땡땡이냐 해가지고 다 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자기가 그냥 모두 바꾸기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PM이. 미쳤네. 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이걸 왜 이런 일을 이딴 식으로 하지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저희만 알고 있죠. 그걸 담당했던 맞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고 아니 애쓰고 해놨는데 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몰라요. 그래서 잘 봤는데 이해가 안 되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아, 그냥 하는 아, 거예요. 저는 살짝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도 이렇게 했다, 열심히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걸 고쳤다는 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왜 고쳤는지는 살짝 이해가 가요, 네, 저는. 안전하게 가야 네, 안전하게 가야 돼서 근데 이해가 말도 가는데. 없이 상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 근데 제가 다 얘기했는데 시즌 여기에는 얘가 땡땡 나오고 땡땡 나오니까 얘네 둘이 틀리면 안 된다고 제가 다 바꿔서 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네 확인을 꼼꼼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었답니다. 아, 어렵네요. 근데 왜냐면은 그분이 또 바꿀 때 저희가 또 캐치 못한 부분이 또 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됐는데 그거 말고 더 대형 사고를 치셔가지고 둘 다 타 땡땡으로 나가버려가지고 한 명은 다 땡땡인데 그런 왜 그렇게 지어놨어? 작가가 잘못했네. 근데 뭐지? 이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걸 일로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되는 작품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팬이 돼가지고 이게 또 완결이 안 났는데 이게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만화책은 있대요. 그래서 그 바쁘다 와중에 또 만화책 빌려가지고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전 그래서 너무 속상했겠다. 네 그래서 그거 볼 때 자막 끄고 봐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끄고 본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어쩔 수 없이. 사연 없는 작업은 없어. 맞아. 맞아. 제 생각에. 맞아. 뭐 사람들이 막 나온 뭐 OTT에 뭐 나오는 되게 막 이만한 것 가지고 막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고 막 트위터에 올리고 막 웹펜 프레 올리고 막 난리 치는데 야, 팬으로서 보면은 저도 이제 미디어를 보는 사람이니까 팬으로서 보면은 왜 저렇게 했냐 이 생각이 참 들어요. 한마음으로. 근데 나는 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네. 있지만 한 60%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60% 굉장히 후하신데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 사람을 구할 수 없었거나 시간을 부족했거나 뭐 이렇게 다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용서 안 되는 자막들은 있습니다. 가면 한 번씩 야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다음 꼭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점이 바로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자막 실수에 너그러워지는 것도 약간 성장한 일면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이 뭐죠? 다음 질문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 영화가 카야라는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경력이 다들 이제 몇 년 쌓였죠. 이제 1년 차는 아니죠. 이제 영상 번역가로 입문하던 시절과 이제 지금을 비교했을 때 성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이제 실력 외적으로도 이제 내면적으로나 그 외 요소들이 좀 내가 이 부분은 좀 성장했다 발전했다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유해졌다. 맞아요. 좀 유해졌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원하는 퀄리티를 찾기 위해서 뭘 이제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웠다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배웠고, 그리고 특정 작가나 이런 분들한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퀄리티 작품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말하기 좀 그런데 구와 삶아요? 내가 마지막 퀄리티 그 작품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드는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지. 이분은 45분 작업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이분은 45분 작업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이분은 언제 작업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스케줄링을 하고, 이분은 뭐 법학 아니면 의학 아니면 뭐 그냥 코미디 시트콤 뭐 이런 거를 잘 하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다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최고의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 좀 그런데 우리는 되게 작은 거에 집착하잖아요. 2호가 맞는지? 맞아, 지금은 맞아. 맞게 되었지만 2017년도에 우리가 처음 일 배울 때는 아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는 아까 다도 그렇고, 우리는 당연히 다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공립국어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팬들 빼고, 그런 완전 극성 팬들 빼고, 그냥 이게 오역이 10개 있든 20개 있든, 지금이야 20개, 30개 정도 있으면은 욕을 먹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깐깐하지 않아요. 그거를 저는 이번에 진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번역 말고 이제 다른 거 하시는 친구분들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이제 두 번째 회사에 같이 다녔던 개발 팀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냥 완전히 컨슈머예요. 이분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빅뱅이로 보면서 하하하 재밌다 이런 분이신데, 제가 맨날 이제 그분이랑 그분한테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분은 한 20년 동안 개발자 일을 하셨고, 대학도 졸업 안 하시고 그냥 개발자 일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봤을 때, 저는 맨날 회사에서 영어를 쓰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쟤는 뭐지? 쟤는 어떤 인간인지? 이러고 보면서 자기 영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가 그렇게 집착한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물론 우리는 신경 쓰죠. 그러니까 우리 빼고 이제 컨슈머들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거에 모든 거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든 퀄리티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위대한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미를 고민하고 그렇게 뭐 19금 표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위를 조절하고 어떻게 무슨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 그 맛을 어떻게 맞추는지 엄청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양면적인 이야기인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이랑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도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죠? 진짜. 되게 쉽지 않은데, 그냥 영어는 익스포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출 네, 시키는 노출 거, 치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거 같아요. 그래, 모든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다 정답 알고 있어요. 뭐든 많이 하는 거. 근데 많이 하면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었죠. 저랑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저한테 영어로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영어로만 대답할 거고, 팝하고로 돌리든지 구글을 돌리든지 어떻게 알아서든 영어로 대답하시라고. 그냥 강경수를 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당신이랑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 위로 띠동갑이시거든요. 제 위로 띠동갑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영어 공부한 적 없고, 그냥 지금까지 개발 문서만 봤던 분이 그렇게 당장 하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주어요. 이러면 그냥 yes, no, thank you, 굿잡, 굿모닝. 근데 이제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든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쥐어짜서 조합을 해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문장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그걸 계속 한 6개월 정도 보여주면은 6개월 정도 보여주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문장 구조가 돼야 되는지, 어디에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턴 반복 학습인 거예요. 그냥 계속 끝도 없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끝나고 저보다 한 2달 일찍 회사 나가시게 됐는데 새로운 회사 가셔가지고 위에 자기 대표는 뭐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땄고 뭐 그런 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야 여기 관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야. 하루는 이거 관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아 그냥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오. 원어민 감각이다. 오. 그리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가서 슬랙에 찼어. 하니까 사람들이 "헉, 내가 이걸 못 봤네. 왜냐면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담당 3개국어 되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있었고 위에 C-스위트를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관사를 몇 개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잡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고 역시 노출이 답이다. 근데 그분도 정말 대단하시고 네.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6개월을 6개월.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이게 듣는데 약간 패드토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처음 단어를 열심히 다시 재조합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내가 최대한 말할 때 조금 복잡한 문장 구조랑 복잡한 단어를 써서 이분이 찾게 만드는 거 그렇게 계속 그냥 인풋을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우겨 넣어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안 그러면은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영어 배운다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맞아. 절대로 없어. 저는 좀 또 영어 얘기한 김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플러스로 이거 약간 제 생각에 마음가짐에 관련된 문제? 저 되게 배틀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원래 감수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PM으로 약간은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영어 잘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엄청 배우고 싶거든요. 그 자신감? 저는 똑같은 걸 갖고 있어도 아 내가 이게 아직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잘한다고 없어요. 말하기가. 네, 그거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런 자신감 정말 요새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어떻게 하면 저런 거 나도 배우지? 자신감. 그때는 제 자신감이 완전 하늘 찌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 자막을 한마디로 까는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어로 영어로 바이링구얼로 써가지고 그게 넷플릭스 HQ에 올라가서 리딜리버리가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어로 써서 HQ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자신감이 하늘 찔렀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멋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사실 외국인도 우리가 그렇게 뭐 몇 개 틀려도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나 그 사람들도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개발팀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단어가 좀 조립해서 좀 말할 수 있으면 동사 구분이 좀 틀렸고 아니면 관사가 몇 개고 이런 거는 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을 해보고 말을 강조시켰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냥 내가 네. 당연하게 이거 하는 사람이란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도 뭐지 갑자기 제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느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영상 번역 업계에서 일하고 영상 번역가가 되려면은 사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영어 실력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국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고쳐놨어. 심지어 이게 내가 되게 회심의 번역으로 한 대사였는데 하필 그걸 바꿔놨어. 그러면 좀 뭐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봐도 오브젝트인데 이제 감수자한테 화를 내고 좀 누가 봐도 나 빡쳤다 이런 톤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또 저 자신감이 어디서 오지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저번 대화에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아니, 누가 봐도 틀렸고, 그리고 저도 막 내가 틀린 건가 싶어가지고, 딱 그 부분만 좀 발췌해가지고, 다른 그 동료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이게 내 감수가 맞는 것 같냐, 저 사람 번역이 맞는 것 같냐. 근데 다 제 감수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도저히 굽히질 않아서 9시간을 싸웠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제 이름도 안 올라가요, 자막에.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봐도 틀렸으니까 고친 건데, 심지어 되게 전체에서 많이 고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침 10시부터 진짜 밤 7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9시간 동안 싸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놓고 또 어디 가요. 그럼 저도 답장해놓고 뭐 딴 것도 딱 하고 있는데 또 한참 있다가 또 와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게 9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마무리를 짓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제 말에 반박이 안 되니까 갑자기 다른 문장으로 또 넘어가서 이건 왜 고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 도대체 어떻게 가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고 저거 저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네, 어차피 작가님 번역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거 작가님대로 갔다고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작가님이 고치신 게 또 더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9시간을 나랑 싸워놓고 나의 9시간을 다 뺏어가 놓고 제가 그래서 그냥 씹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갔어요. 그냥 올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막상 안 당해보면 모르거든요. 설마 저 정도겠어? 이랬는데 얼마 뒤에 또 피해자가 또 막 속출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대여도 미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그 프리랜서 작가님들이 좀 약간 이거 약간 되게 잘난 체하는 말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감수를 할 때 그분의 태도 점수도 다 넣거든요. 번역 실력만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고쳐서 줬을 때 그 사람이 제 감수를 거절한다고 저도 무조건 점수를 짜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타당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고쳤는데 그게 더 별로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치는 식으로 가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서로 협조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막 저의 시간을 뺏고 이제 그리고 또 그때 막 3가지 가지고 9시간 싸우는데 그중에 2가지는 또 결국 제 거대로 갔어요. 제 말이 맞대요. 근데 그러면 한마디 미안하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분은 정말 같이 일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에너지를 빼앗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를 저는 PM한테 무조건 전달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피해자 나오면 안 되니까. 맞아. 근데 보통 좀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자 하고 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렇게 참고 넘어가면 그게 문제예요, 진짜. 다른 데서 맞아요. 또 결국 또 똑같은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때 그 사람을 저랑 배정 안 하고 다른 분한테 배정을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군소리를 하니까 회사 피해자만 입장에서는 더 늘어나지. 네, 이거 맞아. 피해자만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좀 이분이 태도가 좀 이상하거나 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위에 얘기하시는 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나? 학교에서도? 좀 다 그러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국내 회사랑만 일하다가 이제 외국 회사랑도 일하게 됐는데 그 질문하는 거 우리가 되게 물어보는 걸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걸 물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잘 안 묻고 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다른 나라 번역가가 보낸 메일을 어떻게 그게 원래 잘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5만 가지를 다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는 걸 보고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거 질문을 안 하고 있었지? 해가지고 좀 저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메일을 보낼 때 항상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너무 맨날 내 메일만 보면은 이리에 얘네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괜찮나요? 짧게 피해 쓰기면 입장에서는 네. 그냥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다 물어보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알아서 판단하지 말고. 네, 알아서 판단하면은 클라이언트 스펙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걸 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를 갖고 왔을 때 그걸 고치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거기에 들어간 에포트가 100%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피해서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보고 이분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태도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정 플랜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언제나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프로 PM이 일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저는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결국은 제 일은 작가님도 없이 못해요. 제가 혼자 번역하고 감사하고 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시간을 이만큼 내주셔야 저희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갑을 관계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어때 파트너십이고 사실 저는 작가님들이 더 중요해요, 저보다는. 왜냐면 작가님들이 당장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당장. 아니면은 최소한 한 3달은 문 닫아야 돼요. 그냥 작가도 새로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PM한테 이런 문제 있고 나는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마음에 안 들었고 이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줘야 나는 일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해도 PM들은 괜찮아요. 그러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네.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타 땡땡 다 땡땡 그때 사태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동안 PM에 약간 이거 물어봤자 뭐해.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길었어가지고 맞아.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밸런스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최대한 잘 해놓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거는. 보세요, 저희 지금 정권 한순간이라고요. 네. 잘한 사람의 공은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망치는 사람은 정말 빨리 망친다. 그렇답니다. 그럼 다른 분들 있으세요? 지금 질문 뭐였죠? 성장하죠. 성장.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이 조금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근데 되게 어줍잖게 한 뭐 6개월 차 막 이랬을 때는 제 걸 고치는 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네, 뭐 그쵸. 그리고 제가 실수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게. 근데 좀 이제 조금 다시 일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잘 하세요.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잘 하시고 못 깨닫는 분들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업계 계시고 근데 저는 되게 PM으로서 이런저런 프리랜서 온보딩도 많이 해보고 뭐 작가님들 이렇게 내부 작가님들 온보딩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한 6개월 차, 한 8개월 됐을 때 내가 그 감수를 당하는 거, 이렇게 당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고 나한테 성장적인 피드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금방 잘 하세요. 어떻게든 잘 적응하셔서 날개를 펼치시고 잘 하시는데 그때까지 그 태도가 안 고치어지면은 막 오래 못 버티시거나 근데 그렇게 싸우려 든 사람들이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감수자 하는 일 자체가 감수인데 감수라는 게 고치는 일이잖아요. 그냥 나를 도와주려고 자기 일을 한 사람들을 내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왜 싸우려 드냐 이거죠. 저 그거 비하인드 있어요. 기분이 그래서 나쁘니까. 그분이 되게 저 말고도 되게 다른 감수자들과도 많이 그런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위에서 한 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너랑 붙는데 감수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 힘들어한다, 좀 그런 의견 수용도 좀 제대로 할 줄 약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감수를 했는데 번역보다 퀄이 떨어지니까 자기는 자막의 퀄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 뿐이다 라고 실제로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자막이 와우. 상해가지고. 와우. 그래서 내가 오젝티브만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나는 구글 링크로 찾아줄 수 있어. 내 모든 수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작업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오브젝티브도 오브젝티브라고 인정하네요. 근데 그러면 내 위로 미디에이션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브젝티브 증거가 있어도 나는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근데 이렇게 되는 진짜, 거죠. 진짜.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근데 증거를 남겨놓는 거. 네, 증거를 남겨놓은 거죠. 내가 이걸 고쳤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기반을 해서 이거를 고친 거고 이것도 이렇고 내가 그렇게 증거를 댈 수 없으면 저는 손을 대지 않아요. 거의. 이게 번역이 정답이 없잖아요. 네. 저는 좀 근거 싸움인 것 같은 게. 네, 맞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수정되더라도 나는 일단 이 근거로 하긴 했다라고 약간 어필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 근데 실력 외적으로 글쎄요. 왜 그냥
아니 왜냐면은 저는 회사 생활 따로 하지 않고 물론 아카데미를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한 3년째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이렇게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일하는 동기가 없고 하니까 연락이 되는 동기가 없으니까 거의 저 혼자 작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또님이 있지만은 사또님은 주로 감수를 하고 저는 번역을 하고 아무튼 서로 다른 작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보다도 좀 국내에 자잘한 회사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아예 감수자랑 대화를 할 일이 없고 감수자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번역본을 보내놓으면은 그냥 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늘었다든지 어떤 다른 점에서 늘었다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딱히 모르고 그래서 실력 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마음가짐 면에서 좀 더 성장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 신경을 안 쓰게 됐다는 거 그리고 좀 애착을 버리게 됐어요. 내가 번역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작업을 끝내면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원래는 올라왔나 찾아볼까 막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봤으면 검색되고 근데 대부분 초보 번역가들이 만든 작품을 누가 보겠어요? 별 이상 비급 영화 이런 건 아는데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평이 없네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좀 그런 재밌는 작품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좀 더 마음이 항상 잔잔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좀 재미없는 상태? 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딱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가끔씩 뭔가 확 타오르는 그런 작품이 있지 않나요? 요새는 없어요. 근데 하나 있긴 하다. 최근에 재밌는 아동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좀 옛날같이 이건 재밌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물론 모든 작품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재밌어서 신경 써서 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나고 그런 것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나? 좀 내가 스스로 기회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들어오는 걸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내 감정 소모를 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다 보면은 갈수록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잡생각을 줄이고 뭔가를 깊이 파고들게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가장 그냥 정신적으로 일정을 딱 같아요. 짜놓고 그냥 맞아. 하나씩 착착착착 처리하는 거죠. 저는 약간 반대 일을 좀 많이 안 하긴 해가지고 근데 그냥 저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약간 아까 PD님이 영어 말씀하시면서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짱이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 사실 시작할 때 번역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약간 엄청 좀 그냥 이게 얼마나 가겠어 싶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게 게스트분들 오셔서 뭔가 제가 모르던 분들 약간 새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내가 계속 이 번역이라는 커다란 이 시장 이 환경? 사람 만나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 자체도 약간 저한테는 약간 성장인 것 같고 플러스로 저는 그냥 정답이 없고 번역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럼 어떤 번역 하고 싶은지 요새 저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번역 그거를 약간 찾아가고 있는 게 나름 저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설 리뷰의 코너죠. 작품 안팎으로 살펴봤을 때 맥박 지수 5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인가요? 전통에 따라서 진행자가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봐가지고 왜냐면 요새 집중력이 진짜 바닥인 상태인데 맞아요. 끝까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5점 만점입니다. 저도 이하 동분. 되게 집중하면 보기 힘든데 맞아. 되게 쭉 봤고 그리고 네, 되게 전하는 메시지도 좋았고 네. 물 흐르듯이 잘 넘어가서 맞아요. 저도 이해하면 5점. 5점이요? 저 4점. 저도 4점.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저랑 수재님이랑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감상이. 저희는 좀 음침한 편이라서 이렇게 너무 밝으면은 어떡해. 제가 마지막 10분 덕분에 저는 4점이 됐다. 그럼 이렇게 오늘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배티님 소감. 배티님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작품을 하루에 8개씩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를 잡고 보고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좋아했던 작품 다시 보고 그리고 번역 업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개발자고 이게 뭐니? 이러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좀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랑 고충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가님도 없이는 이 업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내가 의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나중에는 잘 되고. 너무나 멋진 말씀. 가슴이 새기겠다. 해주셔. 새겨야 되겠어. 이건 회장님 맡았다. 이런 회사가 있으면 뼈를 묻겠죠. 네, 박수. 지금까지 소설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